평소에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부 롱디 커플을 위하여 사연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1부에 못다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 책 내용 중에 서울행 고속버스가 있어요. 제목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뭐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그 내용? 네, 제가 네. 다는 못 읽어드려도 이렇게 짧게 제 마음에 닿았던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버스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순간의 풍경을 남긴다. 모든 것이 빠르게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우두커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느낌. 어떤 알 수 없이 그리운 것이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은. 언제까지고 이런 감정을 달고 살아야 할 것 같은 나의 시간들. 아, 누군가 있다면 내 왼편에 있는 이 큰 구멍 덮어주어라. 네. 이 왼편에 있는 구멍이라는 이거를 덮어줄 사람을 기다리며 이 버스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는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좀 마음에 남았던 게 롱디 사연이다 보니 롱디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고 가 어쨌든 이 교통편을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연인과 이렇게 뜨겁게 정말 이 재회를 하고 돌아가는 차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게 더 애잔한 그리움으로 다가왔던 내용이라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왼쪽 가슴이 심장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갑자기 막 심장 속으로 바람이 휙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기억 속에 혹시 붙잡고 싶은 사랑? 아니면 끝내고 싶은 사랑? 아까 끝내고 싶은 사랑이 그 송변님이 아주 아싸라게 끝낸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맞아요. 그런 기억 있으세요? 저는 아까 했던 얘기랑 좀 이어서 한다면 그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마지막쯤에 이제 오래 느꼈는데 그거를 직시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고 이거를 표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미숙한 방식으로 굉장히 가볍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시간을 좀 가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약간 껄렁껄렁한 느낌으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는 저보다는 더 성숙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했던 말이 이제 우리 되게 특별한 사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와르르 무너졌죠. 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이렇게. 좀 나중에 근데 전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던 점들 되게 소중하게 다 생각해주지 못했구나. 표현해주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죠.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끝이 나고 나서도 갈무리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참회 시간이 지금 2, 3년간 흘러오고 있습니다. 참여의 시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붙잡고 싶은 사람, 끝내고 싶은 사람 있을 때 모든 연애가 붙잡고 끝내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의미에서의 붙잡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맞아. 그때의 나를 정리하는 의미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여러 연애를 거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었지. 그게 다음번 연애할 때는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때 나는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맞아. 정리를 하면서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끝맺음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되게 요번에 생각해보면서 느꼈던 게 되게 자기중심적이구나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리운 것도 아니고 후회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못해줬던 거, 내 기준에서 내가 아쉬웠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지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은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잘 그동안의 사랑을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헤어졌지만 이미 우리의 관계는 끝났지만 내 마음에서의 끝맺음을 갈무리를 잘 해가지고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지 제 답변이랑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느낀 게 그냥 붙잡는 것도 끝내는 것도 해봤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뭐랄까 그런 무언가의 에너지 자체를 쓰기가 싫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편안한 그런 사람이 더 끌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이제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거 이상으로 그런 에너지를 얼마큼 최선을 다해서 써봤는지 알았다는 거는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에 대한 어떤 성숙이나 뭐 아까 참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노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것에 에너지를 쓰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는 덜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이 좋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선택해서 결혼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내 사랑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 있으세요? 주변 사람들의 저는 생각보다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아까 성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주변 사람보다는 사실은 네, 저 자신. 근데 그 저 자신이 저도 있지만 1년 전에 사랑을 했던 저, 뭐 2년 전에 사랑했던 저, 그 모습들이 다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 모습들과의 싸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진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연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애하는 거라고 해도 엄마가 던진 한마디 걔 학교 어디 나니? 뭐 걔는 어디 사니? 뭐 걔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뭐 걔 앞으로 뭐 먹고 살 거래니? 뭐 누나가 몇 명이래니? 너한텐 잘해주니? 뭐 네가 먼저 대시했니? 갑자기 설날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설날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걸 꼭 말로 이렇게 물어보거나 집에서 단돌이 하지 않아도 또 이 집안에 흐르는 문화 같은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런 있으니까. 거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해도 그런 것들은 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맞아. 그런 것 때문에 사랑이 금이 가거나 오히려 사랑이 돈독해져. 걔 의사야. 그랬더니 엄마가 막 옷을 사준다. 옷을 못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뭐 혹시 그런 등등의.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질문을 받고서 영향을 난 안 받았는데 생각하고서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그런 조건 없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조건을 두지 말아야겠다 하는 데 대한. 왜냐면은 엄마 자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늘 수용적인 게 오히려 좀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엄마는 그래 뭐 잘 만나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물어본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희한하네.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좀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치맛바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한 필터링을 엄마나 뭐 주변 사람들이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해주고 물어봐주고 옷을 입었다면 내가 어땠을까라는 게 스치듯이 지금 좀 오히려 떠올랐어요. 반대로. 오히려 조건이 반대로. 없는 거에 영향을 받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진작 알아서 안 물어본 걸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말해야 소용없다 이런 거지. 어차피 네 맘대로 할 거잖아. 칭찬인가 여긴가? 그리고 자격 조건 이런 것도 있지만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날 거야? 아니면 절대 아빠 같은 사람을 맞아.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영향도 있죠. 제가 일본에 엄마랑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털렸어요. 그런 얘기를. 너는 뭐 그 사람은 어떤지 막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라 얘기를 했더니 아빠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게 뭐 모르겠어요. 뭐 객관적인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러면서 아빠랑 반대되는 사회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의 말에. 들으면서 막 아빠를 떠올리면서 너무 비슷한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여자들은 다 그거에 벗어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끌리니까. 그리고 비슷해요. 저는 반대를 만나고 싶었고 아빠가 말이 많이 없으신 편이라 말 많은 사람을 원했는데 말이 많죠. 잘 만났네. 저보다 많아서 다행이에요.
그렇구나. 네, 우리는 그렇게 늘 영향을 주고받죠.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빠 같은 사람 성격적인 면도 있지만 그런 친구도 봤어요. 우리 아빠가 너무 우리 뭐 외할머니한테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장모님한테 우리 가족한테 잘해서 아니면 또는 못해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소녀가장처럼 우리 집안을 책임져 줄 남자 이런 사람을 찾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맞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경우도 있고. 많아요. 많죠. 네. 탈출구로. 청취자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 연애관에 영향을 미친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나 가족의 캐릭터, 가족의 역할 이런 것들 절대 오빠 같은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러다 오빠 친구랑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움 얘기 갑자기 얘기가 확 뛰어났는데 시간 때문에 그리움하고 마치 편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네. 외로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 롱디가 애틋함을 주는 만큼 또 외로움을 많이 주는 연애 방식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앞으로의 그 롱디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뭐 가까이 있어도 늘 외로운 사람은 계속 외롭고 결혼해도 외롭고 그런 면들 다 있죠. 사람 외로운 존재니까. 어떠세요? 하면 떠오르는 거를 바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외로움을 어떻게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지 하고 외로움을 나는 이렇게 좀 다루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꺼번에 좀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롱디에 맞는 성격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해주신 것처럼 외로움을 가까이 있어도 물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로움을 다 물론 느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야지만이 외로움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롱디에서 뭐 하는 연락이나 이런 걸로는 아무리 많이 주고받아도 나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고 무조건 만나고 접촉하고 정말 그 실제를 봐야 외로움이 채워지는 타입이 나라면 그런 타입은 아무래도 조금은 롱디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얘기를 해주시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코랭님 얘기를 들으니까요. 두 분 커플이 지난 그 5가지 유형 네네. 얘기할 때 한 분은 스킨십이 중요하고 네. 한 분은 데려다주는 네. 함께하는 시간이 공감. 중요하니까 이 커플들은 가까이 살던지 최소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 커플은 좀 그런 편이에요. 특히 남자친구가 굉장히 이 물리적인 거리에 예민한 사람이라 저를 만나기 이전에 무조건 자기는 집 반경 5km 내에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었어요. 딱 보고 싶거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볼 수 있게.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준을 넘게 멀리 사는 10km 넘게 사는 사람이죠. 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런 물리적인 거리에서 오는 외로움들을 채워줘 보려고 뭔가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상 잘 채워지진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는 좀 혼자 있는 시간이나 외로움을 잘 다루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제 외로움을 느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여행 가서 이번에 노을을 볼 때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 이제 노을을 보면서 뭔가 지는 애를 보니까 그냥 그 감각적으로 외로움을 느낀 거지 실제로 뭔가 이 연인 관계에서의 외로움을 느껴본 거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런 외로움들을 많이 안 느끼는 편인 것 같고 대신에 그런 외로움이 찾아올 때 되게 반갑기도 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외로움을 좀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그 노을을 보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 굉장히 좀 누리려고 이 감정 너무 오랜만에 왔으니까 누려보려고 일부러 노래도 조금 센치한 노래를 듣고 혼자서 이렇게 좀 내버려두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남자친구가 굉장히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팁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자기가 어떻게 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채워지는지를 아는 방법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그거에 빠지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수랭님이 읽어주신 그 서울행 고속버스, 저는 그 책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막상 읽어서 다시 이제 들으니까. 곱씹어서 들어보니까 제가 남편이랑 KTX가 뚫리기 전에 지금도 저는 주말 부부를 하고 있고 롱디 커플이었고 그때 KTX가 뚫리기 전까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갈 때는 진짜 설렘 가득으로 가고 올 때도 똑같이 어떤 무언가를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마지막 그 문장 중에 그 왼쪽 구멍에 무언가를 뭐 덮어줄까? 그랬나요? 누군가가 와서 덮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근데 저는 그거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연애할 때 교환 일기를 썼었어요. 이렇게 종이로 쓰는 수첩을 하나 사가지고 한 주는 내가 갖고 한 주는 네네 만날 때마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주는 날에는 써서 가서 줄 수 있고 그리고 오는 날에는 그 아까 그 뚫린 왼쪽 가슴이 그 수첩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문자나 이런 흔적 그 온라인으로 남겨지는 것보다 손글씨로 써 있고 거기 데이트했던 거를 이제 저희는 코스 같은 거를 다 손으로 다 쓰고 만나면 그림도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걸로 덮어지니까 사진과 더불어서 되게 그 뭐랄까 생동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그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고 저는 그 수첩을 사면서 제가 샀는데 그때 결심한 게 이거를 다 채울 수 있는 남자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도 없는 사람이면 만나기는 내가 힘들겠다. 근데 다행히도 그거를 채워준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분명히 느껴지지만 다행히도 연락을 수시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으로 채워지고 그런 사진 꼭 보고 그리고 최근에도 동영상까지 찍으니까 꼭 옆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해줘가지고 저는 보통 롱디 우리 관계에서는 그런 진짜 아날로그적인 그런 정성이 좀 남겨지는 게 오래 가고 뭐랄까 좀 깊이 남아져서 그런 걸 좀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교환 일기. 나중에 꼭 가져와 볼게요. 되게 낭만적이네요. 언제 일기나 편집편 이런 거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지나간 연애의 편지를 다 짊어지고 오는 거. 유님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실 말이요. 저는 자꾸 오버랩 돼요. 되게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어딨냐. 롱디를 또 직접 경험한 분이 그렇죠. 둘 다 직접 롱디에서 결혼까지 성공한. 오래 저는 하셨네요. 연애가 이제 6년 반 정도였어요. 근데 썸을 1년 타고 네, 연애 6년 반 하시고 그러면 7년 반이네요. 그런데다가 롱디는 3분의 2 이상이었으니까 사실 진짜 길었거든요.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 처음에는 목포였고 이제 다음에는 진해.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아요? KTX는 약간 애교인데요. 주로 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교통편도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 외로움은 저도 여기 썼는데 기차역에서 배웅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이제 그냥 잘 가라 하면은 괜찮은데 보통 꼭 싸워요. 그러니까 싸워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또 되게 잔인할 때 잔인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경우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공감돼요. 진짜. 꼭 해봤거든요. 네, 그죠. 그때 외로움 되게 많이 느끼고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롱디라는 거를 잘 체감 못하고 잘 지냈는데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창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고 뭐 논문 쓰고 이럴 때라서 뭔가 내가 이제 시험을 치르거나 큰 일을 치렀을 때는 그런 경조사가 겹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 마음 있잖아요. 같이 축하해주고. 축하하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이럴 때 외로움을 많이 느꼈지 평소에는 많이 느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손편지 되게 많이 쓰고 매일 아침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문자로 길게 편지처럼 주고받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고정된 패턴인데 되게 안정감을 주고 이제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슴을 채워주는 이 보자기 같은 걸 다 편지가 이렇게 약간 보자기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네. 이 구멍이 나면 이렇게 하나 덮어서 이렇게 채워놓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아니면 그 뭐든 있어야 구멍에서 돼. 꺼내서 좀 보고 다시 힘들 때 집어넣고. 다시 맞아, 넣을 수 맞아. 있고. 저장해. 그러니까 영원한 그게 실내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 게 쌓이니까 외로운 구멍이 솔직히 롱디여서 더 크다 할지언정 채워놓고 뭔가 꺼내볼 수 있게끔만 그게 습관화가 돼 있으면은 저도 꼭 아침에 이런 거 사진 꼭 보내고 인사하는 건 기본이었으니까. 역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보여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기 남편도 그렇지만 저희 그냥 그 남편들의 특성 같아요. 맞아요. 좀 여성성이 그쵸, 있는. 그렇게. 어. 롱디를 하는 여성은 뭐 그렇다 치고 롱디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조금 여성적인 감성이랑 섬세함? 맞아요. 네네. 상대가 지금 이런 기분이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감성.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외롭겠다. 표현이 진짜 표현.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남자가 롱디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네요. 네. 표현이 워낙 없고 연락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고 그러면 진짜. 막 며칠 만에 겨우 연락되고 이런 사람은 롱디하기는 네, 그분이 아예 재산이 너무 많던가. 그렇지 않으면 견딜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우리 사랑의 거기서 선물을 하면 되죠. 그렇죠. 네네네. 언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으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잘해주셨네요. 사랑의 언어를 생각해보니까 네. 5가지 중에 롱디가 할 수 있는 게 네. 스킨십은 뭐 이모티콘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선물이나 인정하는 말 네. 그런 표현, 편지 이런 거 말고는 어렵잖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이런 것도. 그래서 선물을 안 하던 사람들도 좀 이제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선물을 좀 해주는 그런 표현도 좀 쉬운 그나마 표현 맞아. 방법이니까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선물을 좋아하거나 인정하는 말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도리어 더 애틋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게 롱디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러네요. 논문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런 표현을 되게 조심스럽게 잘 다듬어서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화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기회가 저희도 된다. 되게 의사소통에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대시손님 영상통화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영상통화 진짜 좋은 것 같고 뭐 남편이랑 막 이런 얘기하다가 장기야 노래 중에 뭐 우리 지금 만나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못 만나. 휴대전화 너머로 짓고 있는 너의 표정을 나는 몰라. 그랬을 때 너무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성성이 강한 남성분들은 또 그런 거에 되게 상처받잖아요. 제 남편이 진짜 그런 편이었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상처받으셔요? 궁금하네요. 표현을 그래도 해요. 어. 네, 하는 편이어서 이제 풀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영상통화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너 지금 화난 거야? 막 남자친구가. 아니요, 그렇게 쌍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롱디라는 이 두 커플의 여성분은 좀 남성성, 그러니까 독립적인 맞아요. 약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특성이 필요하고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감성적이고 좀 섬세한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아니에요, 편향된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야 잘 될 것 같아요. 여자분은 외로워도 혼자 잘 할 거 많고 잘 견딜 수 있고. 왜냐면은 그게 지금 성향에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집착하는 형태로 흘러가 맞아. 버리면은 남자분들이 그거를 조금 받아주거나 견뎌해주기가 힘들 수 있는 안 그래도 없는 거를 계속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한 사람이 너무 그거를 넘치게 했을 때에는 뭐 남녀를 떠나서도 균형이 그럴 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게 저도 사랑의 언어 1순위가 스킨십이잖아요. 손에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감각적으로 채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보고 이렇게 만지고 아니면 그 약간 이렇게 불안애착이랑 애착이랑 좀 연결을 시켜 보면은 대상 항상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있어야 보여야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그럴 네. 경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애착을 쌓을 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애착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이제 연애 초기에 롱디가 시작되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상대가 만약에 뭐 이렇게 애착 유형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이게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를 그 상대가 알아줘야지만 왜냐면 영원히 옆에 있어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걸로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면은 진짜 어렵지만 그 사람한테는 더 두세 배로 표현을 노력을 해줘야 되고 맞아. 그래야지 그나마 이 사람이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 유지 기간이 있는 거지 그게 없이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하면은 유지하기는 맞아. 힘들 접점이 수밖에 없을 것 없어지는 같아요. 거죠, 결국에.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표현을 하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원래 혼자도 잘 견디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주라는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자친구한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자친구는 더 안 채워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을 거잖아. 이렇게 좀 포기하게 되고, 저는 또 왜 나는 나름대로 이 외로움을 채워준다는 표현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나는 되게 노력을 하는데 왜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조금 있었는데 2배, 3배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이거를 더 많이 표현을 해야 좀 맞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랭이님이 잘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충분히 채워주는 그 외 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안정감이 생기고 그 뒤에 뭐 더 집착하거나 더 달라고 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많이 채워주고 같이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이 질문이 나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그리고 나만의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 이 질문을 들었었는데 이제 롱디의 조건으로 좀 같지만 이 안에서 단서들을 잘 들으시면 내가 외로울 때 상대에게 어떻게 그걸 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좀 다들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이 외로울 때는 내가 뭘 해주면 저 사람한테 채워질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소통이 되게 잘 된 커플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나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외로움을 어떤 식으로 채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내가 서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달라고 해서 착취하는 식으로 채우는지, 상대방을 되게 혹시 소진시키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되게 소진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채워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딸려가는 느낌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게 또 롱디가 되면 또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서로 롱디를 하면서도 애틋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린 지친다, 더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슬프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좀 잘 알아야 연애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언입니다. 네. 그래야 상대도 눈에 들어오고. 네. 사연 하는 시간인데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사연을 일단 읽어보고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제가 들어온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롱디를 하고 있는 커플입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천안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사귄 지 한 달 만에 롱디를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에, 남자친구는 천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일주일에 주말만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주말에 남자친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못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머리로는 알지만 그럴 때마다 서운함이 계속 커져갑니다. 물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얼굴을 자주 못 보다 보니 서운함이 쌓여 풀 기회도 적고요. 또 만났을 때에는 오랜만에 만난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좋은 얘기만 하려다 보니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만나면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 감정이 상하면 화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 롱디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네. 이 실제 사연인 건가요? 네. 여러분들은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뭔가 그 살얼음 같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뒤꿈치를 들고서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좀 아슬아슬함이 느껴져서 조금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네.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는 거기 너무 공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만 만나고 뭐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이랬을 때 그 시간이 진짜 몇 배의 어떤 기대와 잘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확 이제 각성이 되면은 반대로 맞아. 되게 또 부대끼는 게 더 크게 또 느껴져서 되게 많이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 분도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쌓아두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대신에 둘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신뢰가 야금야금 정말 조금씩 이제 그게 금이 가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이제 피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어서 부대끼겠지만 좀 그거를 잘 다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는 했어요. 이게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된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그쵸. 그런 기회가 그러니까, 너무 적을 수밖에 없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더 조심스럽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뭔가 주말에 또 이렇게 일이 생기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막 한 달 만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막 3주 만에 만나게 될 수도 있고 하면은 정말로 그 애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 너무 적어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여자분이 더 속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창 불 붙을 때고,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뭐 보러 가고 싶고 같이 애정을 쌓고 싶을 텐데, 막 만나는 거는 너무 드문드문 만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 그 좋고 싫은 거를 표현해야 될지를 서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섭섭한 감정이 커서 그걸 먼저 표현하려니까. 왜냐면은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아까 이상화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자잖아 란처럼 뭔가 불끈 열정이 막 넘쳐서 그 서운함을 안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막 더 과하게 그러니까 애쓴다고 표현이 들 정도로 더 재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그 그림자처럼 아까 얘기한 그런 불안함이나 아니면 오히려 서운함들이 쌓이고 있다라는 게 근데 이거는 알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연애 초반이면 좀 더 예쁜 모습 아니면 더 성숙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또 장거리 연애면은 막 뭔가 포옹해주고 다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막 어필하고 싶을 때인 것 같아요. 데이트를 망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 데이트 자체가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면 추억이 거기에 되고. 맞는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원희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이상화된 내 모습,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바람이 크고, 너무 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막 예쁜 이 연애,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서의 연애, 이런 것처럼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나는 과연 이 연애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안 돼서 이제 자꾸 속상하거나 서운함들이 쌓일 수 있으니, 그럼 나는 뭘 바라고 있었던 걸까? 그거를 만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채워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네, 말씀. 네. 그냥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애쓰지 말아야 하고 뭔가 그 정도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또 각성이 돼서 뭐 그거 너무 기대하고 그것도 안 되고 근데 노력은 해야 되고 그 정도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렵다. 중용. 근데 처음에는 좀 애쓰고 싶지 않아요, 또? 그렇죠. 애쓰고 마음이 다 싶죠. 있죠. 사랑받고 싶으니까. 맞아. 그 제풀에 이제 자기가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추억이죠. 또 잘 되면 내가 처음에 그렇게 애를 쓰고 기다리고 차마 뭐 전화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안 기다린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여기서 애쓰지 말라는 거는 그런 노력하고 사랑을 위해서 뭔가 그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어떤 저 사람을 휘두르거나 내가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뜻으로. 네. 네, 그러니까 나를 됩니다. 다치지 않게 하는 거가 기준인 것 같아요. 노력은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중용의 선이 항상 저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너지지 않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가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그건 진짜 어떤 연애나 네. 내가 없어지면서 하는 연애는 맞아. 네, 진짜 힘들죠. 결말도 그렇고. 난 뭐 했지? 난 이렇게 했는데 넌 뭐 했니? 이렇게도 되고. 보상 심리가 생기잖아요. 네. 진짜 남편이랑도 유치하게 싸우면은 너도 그랬잖아. 너 막 옛날 얘기 다 꺼내면서 그러면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게 그때 푼다고 해도 사람이 서운해지면 유치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유치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이것도 좀 안아줘라는 신호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 좋으면 뭐 안고 업고 다 해주지. 나도 화나면은 나도 유치하고 어려지는데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싸우거나 갈등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되기도 했고 지금은 또 노력할 때니까. 근데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셨을 때 좀 그런 거에 대한 힘을 자기를 잃지 않는 힘처럼 그것도 예상하시면서 애쓰셔도 좋지 않을까. 롱디를 하신 두 분께서는 좀 사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분처럼 아예 롱디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달 해서 잘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롱디가 된 분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전 처음부터 롱디여가지고. 저도 그렇네요. 그럼 이분에게.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해를 떠나서 이게 이분이 지금 20대인지 30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20대 때는 주말밖에 못 만나는데도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나도 회사 일을 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보통 주말에 잡거나 아니면 이제 20대 뭐 후반이면 결혼식 그리고 이런 가족 행사가 너무 많아서 본의 아니게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밀렸을 때 서운함이 있고 나는 그럼에도 밀리고 싶지 않은 욕심도 있지만 그거를 칭얼대면은 내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 미성숙해 보일까 봐. 네. 근데 그럼에도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아까 애착도 얘기했지만 만나는 몇 개월을 서로가 정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약속을 정하면서 조금은 규칙적인 어떤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뭐 교환일기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였어요. 그분도 못 쓰고 싶었겠지만은 그럼에도 그 사람은 제가 모르겠어요. 쓰고 싶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받아줬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 거고 그 사람도 그거를 제 생각, 제 입장을 헤아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사이에서 이게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룰을 갖고 해야지만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런 거에 대한 뭐 시간적인 거, 아까 얘기한 아침에는 꼭 연락하는 거, 그거를 조금은 부담스럽더라도 같이 논의를 해서 저는 짧든 뭐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건 남자분이 싫어도 해야 돼. 해야지. 그게 안 되면은 맞아. 못해요. 개발해야죠. 이게 6개월 뒤에 뭐 안에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때 요청했을 때 응답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거든요. 이게 안 돼도 돼요. 교환 얘기가 다 안 써줘도 되고 매일 연락이 못 해줘도 되니까 처음에 시작은 그래도 오픈을 하고 좀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고 그게 진짜 그냥, 신뢰가 되겠다. 신뢰로 쌓이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데 가고 호텔 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일시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쌓이는 신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진짜 그 요청을 했을 때 끝까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 요청이라는 게 나는 너와 우리만의 애정 이걸 쌓고 싶어라는 신호잖아요. 맞아. 그 신호로 받아들여
그런 신호다라고 또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여 남자친구가 지금 배시소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글도 잘 못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뭔가 너무 상처받거나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으로 요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의 어쨌든 시간을 쌓고 애정을 쌓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방법이니까 그 애정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 보시는 것도, 왜냐면 많은 좀 이건 편견일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 또 글 쓰고 이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무조건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두 분만의 그 교환 일기가 됐건 뭐가 됐건 좀 규칙적으로 애정을 쌓아나갈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칙적인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규칙적인 게 결국엔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그 규칙적인 룰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이제 롱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고정관념처럼 우리는 사귀는 사이야 그러면 이제 항상 가까이 봐야 되고 내가 볼 수 있을 때 뭐 만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고정화된 패턴이 우리 안에 있어서 롱디 하면은 거기 그 자체로 너무 그 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친구도 이제 최근에 떨어지자마자 이제 사귀게 된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자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그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그러니까 롱디라는 걸 받아들이고 롱디로서 더 이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쪽으로 이제 좀 시선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상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면 만약에 고정적인 뭐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지언정 전화 뭐 똑같은 밤에 전화를 해요. 뭐 오늘 뭐 했어? 뭐 먹었어? 누구 만났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끝날 그런 대화 패턴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냥 기본적이지만 이 사람의 어떤 일, 이 사람의 뭐 친구, 관심사 이런 거에 집중해서 이 존재에 집중해서 관심 갖는 거 그것으로 이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면 딱 쌤 얘기 들으니까 그 윤님 들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연락 매일 하고요 이랬는데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적인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디서 뭐 했고 뭔가 보고 형식이 아니어야 되고 그쵸. 오히려 진짜 궁금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이집트 밥 먹는 그게 아직도 뭐랄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가능했던 일도 이런 기본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왜 밥을 이 시간에 같이 먹는 걸 영상을 해야 돼? 맞아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 된다던데 나는 했는데 별로던데 내가 왜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그 애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인 거고 저도 교환 얘기도 하나의 방식이었던 맞아요. 거지 진짜 뭔가 진심 어린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양은 상관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롱디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된다고 하면은. 핵심이니까. 왜냐면은 갑자기 저도 든 생각이 롱디는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기러기 아빠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1살 때부터 일본에 나가서 거의 20년을 넘게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애정이 적다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전 지금 아빠랑 굉장히 친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머리를 그렇게 빗겨주시는구나. 네. 왜냐면 감겨주셨지? 감겨주셨죠 예전에 그게 뭐냐면 아빠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매일매일 전화를 거의 1시간, 2시간을 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 친구랑은 어떤 얘기했어? 너가 오늘 먹었던 건 뭐 맛있었어? 뭐 아빠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를 굉장히 정말로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 엄마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아빠가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정도로 이 대화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꼭 물리적인 거리로 겁먹지 마시고 윤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대화의 질을 늘린다면 오히려 같이 있으면 익숙하고 편안해서 대화의 질을 늘리는 게 잘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일상적인 데이트하고 하면 그런 대화의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롱디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속 깊은 얘기를 더 충분히 나눌 수 있다라는
원치 않아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쵸, 된다는 그쵸. 생각이 많이 드네요. 파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그게 어떤 사람의 자질의 문제일까, 사랑의 깊이의 문제일까, 사랑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까. 자질에 좀 무게가 들어지는. 들어지네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이나 가족한테 롱디로 처음 썸을 타서 사랑이 깊어질 때처럼 정성을 들여서 생각하고 만나면 갑자기 훅 뒤통수를. 그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견고해지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도 되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상대도 그럴까.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추억했을 때 그런 태도들이 쉽지 않았구나라는 게 맞아요. 떠올려지면은 진짜 얼마나 맞아요. 서로한테 맞아요. 고마울까.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드니까 많은 생각이 끌어져 오네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네.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2부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3부 네 롱디 커플을 위하여 2부는 사연 소개였고 3부는 이제 또 이어서 좀 더 얘기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이따 만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평범한 상담소에 큰 힘이 됩니다. 평범한 상담소와 특별한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